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5년 3월 8일 토요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3시 45분이 됐네요. 야, 좀 빨리 한다는 게 막상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금요경마는 오늘의 승부를 하나를 했었는데 적중이 안 됐습니다. 선행을 잘 나갔는데 이게 그 중간에 뭔가 그 넘어가 버리는 거를 그냥 내줘 버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말이 그 과정 가운데 안 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스피드에서 앞에 처지다 보니까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더 사연이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그렇게 나갔으면은 그렇게 밀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연들이 쌓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의 승부 하나를 했는데 적중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토요경마에서는 꼭 또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온다면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일은 제주 5경주가 A급이고요. 서울 6경주가 메인 프리미엄, 제주 7경주가 A급, 서울 9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급 이렇게 준비해놨고, 이 중에서 먼저 제주 5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0m의 제주마 5등급 핸디캡인데 8번 1급 질주. 뭐 전적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앞서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지난번도 복병권 맞비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지구용사, 차라리 뭐 1급 질주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운주자랑, 그 다음에 2번 천우신조, 그 다음 3번 굿셀건, 그 다음에 6번 장타우령 뭐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큰 차이는 없는 그런 경주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마리 노려보고 싶은 그런 가치마가 있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A급 승부 경주고 A급 마필한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 서울 6경주 메인 프리미엄 1200m의 국사 등급의 경주입니다. 오늘 최대 승부처인데요. 메인 프리미엄이죠. 지금 9번 사하라몬드, 지난번 완전 졸전이었는데 이거를 믿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11번 라온 시리걸, 또 상대적인 그냥 인기말 뿐이고요. 9번 11번. 그 다음 10번 골든베르크, 뭐 결정력을 그렇게 썩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1번 금악스타,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왕게이트에서 아마 좀 이어기수니까 좀 빨리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아르고탑, 이것도 뭐 글쎄요. 다음 3번 찬란한 불꽃, 이런 정도가 지금 가는데 이 정도면 저는 한 마리
무시는 받고 있지만 해볼 만하다. 예. 생각이 되는 그런 말 한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메인 프리미엄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 7경주 A급인데요. 오늘 1200 제주만 3등급 경주. 2번 명성스토리. 제주경마는 핸디캡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핸디캡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경마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쪼락말이 원래 이렇게 짐을 드는 그런 용도잖아요. 이게 부담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뚝심이 좋고 체군 작지만 이게 토종 그런 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담력 자체가 있는 말을 가지고 핸디캡을 그것도 뭐 그 서러브렛 스타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약간 마사회가 이게 너무 관료화 된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마사회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주경마 특히 핸디캡 이건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일정 규정을 하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얼마나 마사회 조직이 많이 이렇게 그 되어 있냐면 이런 거는 좀 뭐 입법을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 10만 원 그 규정이 이 보니까는 10만 원 한도가 생긴 게 94년인가 93년에 그때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지금 31년 전에 지금 물가 그때 94년이면은 김영삼 정부인가요? 그때 1만 불 돌파했었나요? 1만 불도 돌파 못했던 1만 불 돌파했나? 문민정부 때 1만 불 돌파. 지금 4만 불을 바라보잖아요. 야, 그때 아파트 가격이 강남도 거의 1억 조금 넘었나요? 2억 됐나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뭐 몇만 원 하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400만 500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거 이제 10만 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규정에 맞게 뭐 한 50만 원이나 그쵸? 그때 10,000불 정도였으니까 지금 4만 불이니까 40만 원 정도로 올려야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한 30만 원 정도나 한 20만 원이라도 올려야죠. 근데 이거를 규정이라고 참 이게 경마가 자꾸 이렇게 발전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물론 한국에서 이렇게 경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 마사회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많이 했던 것도 기억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들 이거는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나 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나라 이게 좀 뭔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좀 불합리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꽤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냐마는 특히 또 경마 예상가로서 좀 답답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경마 승식을 그 외국 선진 경마처럼 이 로또 승식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로또 승식에만 기타 소득세를 떼게. 그렇게 명분이 있잖아요. 기타 소득세라는 거는 우연성에 기대는 거잖아요. 소득이 있으니까 기타 소득인데 그러면 손실도 보장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복권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경마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도 기타 소득을 떼야죠.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경마는 이게 도박이다 갬블이다 해가지고 이게 죄악세라고 해서 너무 많은
그런 불합리한 걸 많이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마사회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입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뭐 로비도 하고 얘기를 계속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하겠지만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기업이다 보니까는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그럼 결국은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공무원들이 그 새로운 걸 막 하려고 하고 시도를 잘 안 하잖아요.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마사회를 제일 먼저 민영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나라 너무 이게 지금 불합리하고 경마가 더 선진 경마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제도 자체가 선진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 경마로 못 가는 거거든요. 말을 막 엄청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게 그 세금 구조가 이렇게 비합리해서 정말 점점 경마팬이 더 떠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 막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개전문 경주에 가가지고 1등을 하고 세계 뭐 그랑프리를 나가가지고 뭐 켄터키 더비를 우리 마가리 나가가지고 프랑스 개전문 경주 나가고 뭐 거기 우승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마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도박이고 갬블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 세금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근데 계속 이게 안 되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타 소득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로또 승식을 만들어서, 로또 승식은 우연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루에 15마리의 우승말을 다 맞추는 거 계속 이월시키고 해서 뭐 몇십억까지 올라가고, 외국 경마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또 승식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기타 소득을 떼고 충분히 이게 많이 떼는 거는 맞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세금을 충당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일반 이거는 기타 소득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게 20%또 떼면 100배 넘었다고 해서 20%또 떼면, 그러면 80배를 맞춘 것보다 120배, 130배, 140배, 150배 맞춘 게 더 적게 된다. 너무너무 비합리적인 거고, 그리고 이거 막 200만 원 넘어가면 또 떼는 거 있잖아요. 그 기타 소득 중에.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20배 맞췄는데 10만 원 걸어서 20배 맞췄는데 그 20%를 또 뗀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만 원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좀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규정이잖아요. 이거 정말 없애야 됩니다. 경마의 이런 법을, 경마를 전혀 모르는, 경마에 대한 1도 이해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는, 이해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깡패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그리고 마사회는 또 공개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후진적으로 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꼭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타 소득세를 없애고 로또 승식을 만들고 거기서 기타 소득세 떼고, 그죠? 그건 맞죠.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세금이 워낙 크니까 정말 우연성에 기대서 그 우연한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경마 이거는 그런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소득이 아니잖아요. 잃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손실 보전을 해주고 이걸 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손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전을 안 해주고 딸 때만 다 떼가 보자는 거. 거기다가 20배 넘는 거에 대해서 뭐 10만 원 배팅했는데 200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20%더 뗀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경마를. 그리고 솔직히 또 이게 10,000원 이렇게 여러 개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세금이거든요. 안 그래도 28%, 30% 가까이 세금을 떼는데 카지노보다 더 많이 세금을 뗀다니까요. 카지노가 환급률이 세금 떼는 게 한 10몇 프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더 많이 떼는 걸로. 경마가 30%가 말이 됩니까? 경마가 훨씬 더 적잖아요. 추리를 하고 그런 맞추는 그런 예상을 하는 건데, 예상을 해서 맞추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은 보니까 90%인가요? 환급률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거 한 10% 정도만 떼고 90% 정도, 한 88, 90% 이 정도, 그죠? 그 정도로 가고 기타 소득세를 반드시 없애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랍 이런 나라들, 정말 근본주의 국가들, 정말 후진국에서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거의 신정일치 국가, 이런 국가에서 하는 거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아니 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세금을 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건 진짜 예전에 한 분이 한 20년 전인가요? 그 헌법소원 내가지고 결국은 안 됐긴 했는데, 아, 정말 누군가가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에너지가 좀 있으면 이런 거를 좀, 내가 그래도 예상가로서 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핵 때문에 이렇게 또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거라도 내가 예상가 생활하면서 하나라도 해드리면은 이거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말이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경마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뭐 영천 경마장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영천 경마장은 그냥 그대로 금토 이렇게 가는데, 약간 이렇게 부산 경마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순회하면서 하는 식으로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경마 계획표를 보니까 부경하고 그 영천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 경마를 즐기는, 경마를 배팅하는, 경마는 배팅이니까 배팅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좀 일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좀 마사이분들 좀, 진짜 아니, 일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배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배팅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저기 마주들도 그렇고, 배팅하는 사람 없으면 마주도 못 먹고 살고요. 경마 그 기수나 조교사 당연히 못 먹고 살고요. 상금 자체가 마주가 주는 게 아니에요. 배팅하는 그 금액 안에서 상금이 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주 성립이 안 됩니다. 배팅하는. 그러면 당연히 배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세금 구조를 만들어야죠. 배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정말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마사이가 이런 걸 설득을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 같으면은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썩었다는 게, 94년에 10만원 한 게 지금 아직도, 94년에 10만원 한 게 아직도 10만원이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가 인상에 따라서 월급도 다 오르고 매년 조금씩 오르는 건데, 이것도 물가 인상에 연동되게 해야죠. 당연히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배팅하는 금액도. 아직도 저 그 펜말 들고 있는 10만원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정말 진짜 뭐 배팅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자, 제주 7경주인데요. 2번 명성 스토리가 대가리 갑니다. 명성 스토리. 그 다음 5번 찬스왕. 그 다음에 6번 원동 히트, 8번 신대륙, 9번 사망호재. 딱 보면 뭐 큰 차이 없죠? 차이 없는 경주예요. 저는 한 마리 좀 개무시는 받고 있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A급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구경주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입니다. 1번 탑티아 1200m의 혼합 3등급 핸디캡인데 탑티어입니다. 이 말은 이거 연속 2번 하고 바로 대끼리 팔리고 2번 연속 지금 대끼리 팔렸는데 2번 연속 자빠이 되고 1200m로 지금 내려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좀 보아님 도 같아요. 사실은 너무 졸전이었거든요.
12월 21일자도 그렇고 1월 18일자도 1월 18일자도 야, 뭐 그게 무리했나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못 뛰나 싶을 정도로 못 뛰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아직까지는 3살짜리고 더 발전할 기대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번 대흥 클래스, 이 말은 한 번도 우승이 없다는 게 참 말이 어떻게, 그러면서 또 대끼리까지 가고 있고 혼합 3등급 만만치 않은 레이스에서. 그 다음에 8번 시그릿 삭스, 이건 미국산 암말이지요. 예. 좀 뭔가 다들 애매합니다. 그 다음 3번 울트라 썬더. 이 말의 단점은 약간 좀 너무 느리다라는 게 좀 단점 같아요. 뚝심은 있는데 종반에 올라와주는 걸음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9번 관악산 스톰, 공백기가 좀 있어졌어요. 스피드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6번 파워 빅토리, 뭐 이 정도인데 저는 한 마리 이 정도 구미면 이거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 한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메인 하이라이트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냥 넋두리라고 봐주시고, 예, 새벽 시간에 그냥 경마하면서 넋두리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요. 제주 5, 서울 6, 제주 7, 서울 9,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